여러분 아침에 기분 좋게 텃밭에 나갔는데 어제까지 푸르렀던 감자잎이 앙상한 뼈대만 남고 흉측한 벌레들로 뒤덮인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잎에 거뭇거뭇한 반점이 생기더니 순식간에 밭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죠. 흔히들 이런 상황이 오면 독한 화학 농약을 들이붓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과연 화학물질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 하룻밤 만에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와 악명 높은 감자엽병을 동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몰아낼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천연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이 마법 같은 비법을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텃밭을 지키는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화학농약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천연 방제법을 선호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레시피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적들과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먼저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입니다. 등에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이 벌레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한 마리의 암컷이 무려 500개가 넘는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자잎을 갉아먹습니다. 순식간에 밭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번식력을 자랑하죠. 그리고 또 다른 불청객, 감자역병입니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에서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기근의 원인이 바로 이 감자역병이었습니다. 습하고 서늘한 날씨가 지속되면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잎과 줄기, 심지어 땅속의 감자까지 새까맣게 썩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는 감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의 친환경 과학이 만나 탄생한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다루어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지긋지긋한 감자잎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잎벌레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해충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 지능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농약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성을 갖추는 진화의 마술사들입니다. 농약을 치면 처음 몇 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벌레들이 우수수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살아남은 단 몇 마리의 벌레들은 그 농약에 대한 저항성을 유전자에 새긴 채 다음 세대를 번식시킵니다. 그렇게 불과 몇 년 만에 똑같은 농약을 뿌려도 벌레들이 끄끄덕도 하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점점 더 독하고 비싼 농약을 사다 뿌려야 하고 결국 토양은 썩어가고 감자의 건강도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학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나 천연 방제법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시급한 이유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은 벌레들이 내성을 키우기 훨씬 어렵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벌레는 약하고 병든 식물만 골라서 공격한다는 널리 퍼진 미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감자가 튼튼하면 벌레가 꼬이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말이죠. 하지만 콜로라도 감자 잎벌레 앞에서는 이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은 잎이 크고 싱싱하며 즙이 많은 건강한 감자줄기를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식당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는 이 무자비한 폭식가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습니다. 식물 자체를 벌레들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어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볼 천연 레시피는 단순히 식물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가 아니라 벌레들이 냄새를 맡고 도망가거나 잎을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뱉어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방어 체계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벌레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감자 역병이라는 소리 없는 살인마에 대해 깊이 파헤쳐 봅시다. 감자 역병은 벌레처럼 눈에 띄게 잎을 뜯어먹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잎사귀 끝에 작고 옅은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것으로 조용히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반점을 보고 그저 잎이 조금 시들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 병원균은 물을 아주 좋아하는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비가 오거나 아침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 있을 때 이 표면에 묻어있던 포자들이 물기를 타고 순식간에 식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불과 이틀이나 사흘 만에 푸르던 밭 전체가 시커멓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곰팡이가 줄기를 타고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우리가 수확을 기다리던 감자 알맹이까지 모두 썩은 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병은 병이 퍼지기 전에 습도가 높아지는 장마철이나 비가 온 직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연 레시피를 꼭 사용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땅의 생명력, 즉 토양 생태계의 파괴 문제 때문입니다. 밭에 화학살충제나 살균제를 듬뿍 뿌리게 되면 당장 눈앞의 벌레와 곰팡이는 죽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독한 약물은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식물에게 유익한 영양분을 분해해주는 지렁이, 유익한 미생물, 그리고 뿌리 혹박테리아까지 모조리 전멸시켜버립니다. 흙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살아 숨쉬지 않는 죽은 흙에서는 어떤 식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다음 해에 똑같은 자리에 감자를 심어도 전처럼 알이 굵고 튼튼하게 자라지 않게 됩니다. 결국 죽은 땅을 살려보려고 또다시 화학 비료를 쏟아붓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볼 천연 혼합물들은 해충과 곰팡이에게는 치명적이지만 땅속에 사는 유익한 생명체들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아주 똑똑하고 선택적인 방제법입니다.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농작물만 지켜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기적의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레시피는 지긋지긋한 콜로라도 감자 잎벌레를 단 하룻밤 만에 여러분의 밭에서 쫓아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름하여 불타는 마늘과 재의 방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레들이 도망갈 것 같지 않나요? 이 레시피의 핵심 재료는 우리 주방에서 매일 쓰는 다진 마늘과 나무를 태우고 남은 고운재, 그리고 일반적인 천연 액체 비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값비싼 재료는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평범한 재료가 섞였을 때 만들어내는 화학적 시너지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벌레들의 신경계를 자극하고 순통을 조이며 잎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삼중 방어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많은 농부들이 이 비법을 알고 난 후부터는 농약통을 창고 구석에 던져버렸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평범한 재료들이 어떻게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하나씩 자세히 분해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마법의 혼합물에서 공격을 담당하는 마늘의 놀라운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마늘은 훌륭한 식재료일 뿐만 아니라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살충제이기도 합니다. 마늘을 지식이거나 다질 때 특유의 강렬하고 매운 냄새가 나죠.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입맛을 돋우는 향기지만 감각기관이 극도로 예민한 감자 잎벌레에게 이 알리신 냄새는 마치 독가스 폭탄과도 같습니다. 벌레들의 더듬이를 마비시키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마늘 추출물이 묻은 잎을 벌레가 갉아먹게 되면 강력한 매운맛이 벌레의 소화기관을 자극하여 심각한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한 입 먹고 깜짝 놀라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마늘즙을 뿌린 밭과 그렇지 않은 밭을 비교해보면 마늘즙을 뿌린 쪽으로는 벌레들이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냄새만으로도 훌륭한 방어막이 쳐지는 셈입니다. 다음은 이 레시피의 숨은 공신이자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나무재의 역할입니다. 시골이나 캠핑장에서 나무를 태우고 남은 하얀 재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재를 그냥 버리셨다면 이제부터는 보물처럼 모아두셔야 합니다. 나무재는 알칼리성 물질로 식물잎 표면의 산도를 미세하게 변화시킵니다. 감자잎벌레는 특정 산도의 부드러운 잎을 좋아하는데 재가 묻어 환경이 알칼리성으로 변하면 입맛을 뚝 떨어뜨리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재의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현미경으로 나무재를 들여다보면 마치 아주 작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생겼습니다. 입벌레나 유충이 이비를 기어다닐 때 이 미세한 제 입자들이 벌레의 연약한 배 부분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벌레의 피부를 보호하는 수분 코팅을 벗겨내어 결국 벌레를 말라 죽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트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흙에 떨어진 재는 칼륨이라는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되어 감자알을 더욱 굵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자, 마늘과 재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것들을 감자잎에 착 달라붙게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금방 씻겨 내려갈 테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재료인 천연 액체 비누입니다. 비누는 우리가 손을 씻을 때처럼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마늘에서 우러나온 성분과 나무재가 물과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혼합물을 잎사귀 표면에 얇고 고른 코팅막으로 만들어줍니다. 전문 용어로 전착제라고 부르죠. 비누가 섞인 물을 뿌려주면 혼합물이 이슬방울처럼 뭉쳐서 굴러떨어지지 않고 잎의 앞뒷면에 얇게 코팅되어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누 성분 자체가 벌레의 숨구멍을 막아 질식시키는 직접적인 살충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화학 성분이 잔뜩 들어간 합성 세제나 세탁용 가루 비누를 쓰시면 안 됩니다. 식물에 화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분이 순한 천연 주방 세제나 물비누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제 이 강력한 불타는 마늘과 재의 방패를 직접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조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마늘 한 통을 껍질을 까서 아주 잘게 다지거나 믹서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이 다진 마늘을 끓는 물 1리터에 넣고 불을 끈 상태에서 뚜껑을 덮어 하루 종일 푹 우려냅니다. 뜨거운 물에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최대한 많이 녹아나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날 이 마늘물을 고운 채나 헝겊에 걸러 건더기를 맑게 걸러냅니다. 찌꺼기가 남으면 분무기 노즐이 막힐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된 마늘물 1리터에 앞서 말씀드린 곱게 채친 나무재를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붓고 잘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액체 비누를 2숟가락 정도 넣고 살살 섞어주면 끝입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 조심해서 저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원액을 사용하실 때는 물과 1대10의 비율로 희석해서 분무기에 담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최고의 천연 살충제가 완성되었죠? 만든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과 타이밍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막 뿌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나 초저녁, 혹은 해가 뜨기 직전의 이른 새벽입니다. 한낮에 햇볕이 쨍쨍할 때 잎에 물기를 뿌리면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식물잎이 까맣게 타버리는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레들은 보통 어두워질 때쯤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에 뿌려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분무기를 들고 밭에 나가셨다면 위에서 아래로 대충 뿌리지 마시고 반드시 잎의 뒷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합니다. 잎벌레들은 아주 영악해서 뜨거운 태양과 새들의 공격을 피해 항상 잎 뒷면에 숨어서 알을 낳고 식사를 즐깁니다. 분무기 노즐을 위로 향하게 해서 잎 뒷면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흠뻑 뿌려주세요. 감자줄기 아래쪽 흙 주변에도 살짝 뿌려주면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녀석들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이 혼합물을 뿌리고 다음날 아침 텃밭에 나가보면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잎사귀 뒤에 다닥다닥 붙어서 끊임없이 잎을 갉아먹던 식탐 많던 유충들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죽어있거나 괴로운 듯 몸을 비틀며 도망가느라 바쁜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성충들도 마늘의 매운 냄새와 재의 까끌까끌한 촉감 때문에 더 이상 그 밭에 머물지 못하고 이웃밭으로 황급히 날아가 버립니다. 단 하룻밤 만에 여러분의 감자밭에 극적인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화학농약을 쳤을 때 나는 코를 찌르르는 독한 냄새 대신 은은한 마늘 향만이 밭을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옷에 묻어도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하면 그만이니 건강 걱정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재료가 가진 진정한 힘이자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실천해야 하는 가장 보람찬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자잎벌레를 성공적으로 물리쳤으니 이제 두 번째 적이자 소리 없는 살인마인 감자역병을 막아낼 차례입니다. 역병은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살충제가 아닌 살균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기적의 방어막은 바로 하얀 철벽이라 불리는 우유와 베이킹소다의 혼합물입니다. 우유를 밭에 뿌린다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유는 우리가 마셔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 만점 식품인데 이것을 어떻게 곰팡이 잡는 약으로 쓸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평범한 우유와 빵을 부풀릴 때 쓰는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천연 곰팡이 방패가 완성됩니다. 이 두 가지 재료 역시 어느 집 주방이나 냉장고를 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친숙한 것들이죠.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나서 마시기 찝찝한 우유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텃밭을 위해 양보해 보세요. 놀라운 마법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유가 곰팡이를 죽이는 과학적인 원리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유 속에는 단백질과 각종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물에 타서 감자잎 표면에 골고루 뿌려주면 잎에 얇은 단백질 코팅막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따뜻한 햇살이 이 단백질막을 비추기 시작하면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자외선과 우유 단백질이 만나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가 바로 곰팡이 포자를 태워버리는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곰팡이는 이 햇빛을 받은 우유 코팅막 위에서는 단 1분도 생존하지 못하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또한 우유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슘 성분은 감자잎 자체의 세포벽을 훨씬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식물에게 튼튼한 갑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죠? 세포벽이 두꺼워지면 곰팡이균이 잎을 뚫고 침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얼마나 자연적이고 경이로운 방어막인가요? 여기에 베이킹소다가 더해지면 방어력은 배로 상승합니다. 흔히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불리는 베이킹소다는 집안 청소나 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도 훌륭한 천연 살균제로 쓰입니다. 감자 역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은 약간 산성인 환경, 즉 시큼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에 알칼리성 물질인 베이킹소다 물을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표면의 성질이 순식간에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곰팡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쾌적한 안방이 갑자기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환경 자체가 곰팡이가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포자가 날아와 앉더라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우유의 자외선 살균 효과와 베이킹소다의 산도 조절 효과가 결합되면 역병 곰팡이에게는 그야말로 철벽 방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완벽해 보이는 이 레시피에 활용 점정을 찍을 마지막 비밀 재료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식물성 기름, 즉 식용유입니다. 우유와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은 효과는 탁월하지만 물처럼 묽어서 잎에 오랫동안 착 달라붙어 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침 이슬이 강하게 내리거나 가벼운 비라도 내리면 쉽게 씻겨 내려갈 위험이 있죠. 이때 식용유를 한두 숟가락 살짝 섞어주면 기름 성분이 훌륭한 코팅제 역할을 해줍니다. 혼합물이 잎사귀 표면에 쫀득하게 달라붙어 비가 와도 끄떡없는 강력한 방어막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콩기름 등 주방에 있는 어떤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기름이 더해지면서 우유와 베이킹소다가 잎의 미세한 솜털 사이사이까지 침투하여 절대 벗겨지지 않는 무적의 투명 갑옷을 감자에게 입혀주는 셈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하얀 철벽, 두 번째 레시피를 배합하는 정확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아주 중요하니 잘 기억해 주세요. 먼저 물 1리터가 들어가는 분무기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드시다 남은 일반 우유를 딱 한 컵, 약 200ml 정도 붓습니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보다는 일반 우유가 단백질 코팅막을 형성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 베이킹소다를 아주 평평하게 깎아서 한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산처럼 수북하게 쌓은 한 숟가락이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면 잎이 알칼리성의 화상을 입어 누렇게 뜰 수 있으니 농도 조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식용유를 딱 한 숟가락 넣고 혹시 섞이는 것을 도와줄 천연 액체 비누가 있다면 반 숟가락 정도만 살짝 더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은 뒤 위아래로 힘차게 흔들어 재료들이 뽀얗게 섞이도록 만들어주면 역병을 막아낼 최고의 천연 살균제가 완성됩니다. 이 역병 방지액은 뿌리는 전략이 벌레 퇴치액과는 조금 다릅니다. 역병은 이미 병이 눈에 보이게 퍼지고 난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이 새까맣게 변한 뒤에 약을 뿌리는 것은 죽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따라서 이 혼합물은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자잎이 한창 푸르고 건강할 때, 특히 일기예보에서 장마가 시작된다거나 며칠간 비가 계속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 전날이 바로 살포하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비가 오기 전날 맑은 오후에 잎의 앞뒷면에 코팅액을 꼼꼼하게 발라주듯 흠뻑 뿌려줍니다. 그러면 다음날 비가 오고 습도가 올라가 곰팡이 포자가 날아오더라도 이미 잎 표면에 튼튼한 알칼리성 단백질 갑옷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병원균이 침투하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방패를 들어올리는 이 예방적 접근법이 감자 역병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감자 잎벌레를 잡는 첫 번째 레시피와 역병을 막는 두 번째 레시피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섞어서 뿌리면 한 방에 둘 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늘과 재가 들어간 첫 번째 레시피와 우유와 베이킹소다가 들어간 두 번째 레시피가 서로 섞이게 되면 화학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식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잎이 타버릴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무기는 시간차를 두고 번갈아가며 사용하시는 것이 최고의 전술입니다. 예를 들어 벌레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맑은 날에는 저녁 무렵에 첫 번째 벌레 퇴치액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비 오기 전날 오후에 두 번째 역병 예방액을 뿌려주는 식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교차 살포를 해주시면 어떤 해충이나 질병도 여러분의 감자밭을 넘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천연 레시피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텃밭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동반식물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자라는 식물보다 서로 도움을 주는 식물을 옆에 심어주면 병해충 방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감자의 최고의 단짝 친구 중 하나는 바로 메리골드, 즉 천수국이라는 예쁜 꽃입니다. 감자밭 주변이나 고랑 사이에 메리골드를 듬성듬성 심어보세요. 메리골드 뿌리에서는 해충들이 아주 싫어하는 특유의 강렬한 냄새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향기는 땅속에서 감자를 파먹는 선충을 쫓아내고 공중에서 날아오는 다양한 해충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천연 레이더망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낭콩이나 완두콩 같은 콩과 식물을 주변에 심어주면 콩뿌리에 있는 박테리아가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감자의 성장을 크게 도와줍니다. 자연의 다양한 식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환경 농법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비밀 무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약도, 값비싼 비료도 아닙니다. 바로 농부의 발걸음 소리와 애정어린 관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천연 레시피를 만들어 두었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커피 한 잔을 들고 텃밭을 천천히 거닐어 보세요. 잎사귀 뒤를 슬쩍 뒤집어 보고 노란색 알덩어리가 붙어 있지는 않은지, 줄기 아래쪽에 시들거나 검게 변한 잎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병이나 해충은 초기에 단 몇 개의 잎에서 시작될 때 발견하면 손으로 떼어내거나 오늘 배운 천연 살충제를 가볍게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명언입니다.
매일 관찰하고 식물과 교감하며 타이밍에 맞춰 레시피를 적용한다면 올가을 여러분의 텃밭에서는 크고 단단한 무농약 꿀감자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무시한 콜로라도 감자잎벌레와 감자 역병으로부터 텃밭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기적의 천연 방제법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마늘과 재로 만든 불타는 방패가 하룻밤 만에 벌레들을 쫓아내고 우유와 베이킹소다로 엮은 하얀 철벽이 곰팡이 포자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이 놀라운 원리들. 화학 농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만으로 자연과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병해충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는 이미 텃밭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적인 무기가 들려 있으니까요. 당장 오늘 저녁 주방으로 가서 마늘을 다지고 우유를 꺼내 이 마법의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게 자라날 푸른 감자잎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즐겁고 풍성한 텃밭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텃밭을 가꾸시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고민거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신기하고 유익한 농사 비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